거 아닌 것 같아요. 여자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로 시장 얘기할까요? 네, 사실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좀 안 좋은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표정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TV 방송을 했는데, TV 방송 끝나고, 이제, 잠깐 그 방송 관계자들하고 한잔하고, 집에 와서 이제 잠이 안 와서 문 열어놓고 잤더니 머리가 계속 띵하고 아침부터 좀 그러네요. 자, 시장 보면요. 자, 지금 거래소가 44포인트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올랐고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데 보시면 제가 어제 TV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유망 섹터로 어제 얘기한 섹터가 뭐죠? 자율주행을 아마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율주행을 얘기를 했을 거고 시장이 보면 시장 자체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가 쉬고 있거든요 지금. 바이오가 쉬고 있고 바이오 얘기부터 합시다. 예, 바이오 얘기부터 할까요? 예, 페스카로 얘기부터 할까요? 예, 자율주행 얘기부터 합시다. 자율주행 얘기부터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어제 자율주행을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는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TV 방송 나갈 때마다 올해 좀 주목해야 될 섹터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마 지난주엔 우주항공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피지컬 AI와 우주항공이 올해 좀 크게 먹기 좋은 섹터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데 서울 평양 베이직 고속철도 예, 철강주를 잘 안 봐서. 근데 이번 주에 일정에 자율주행 일정이 좀 있어요. 이거 혹시 어제 제가 알려드렸나요? 어제 제가 혹시 이번 주 일정에 자율주행 일정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유튜브에서 드렸나? 회원방에서 드렸나? 헷갈립니다 이제 아주. 어제 이거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기억하시는 분 3번 한번 쳐보시고 이번 주 일정에 자율주행 일정이 어쨌든 주 중반 이후에 뭐 한두 개 있어요. 그래서 전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율주행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유튜브였어요. 예. 이게 3번 치시는 분이 있으신 거 보니까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나 보네요. 예, 맞아요. 일정. 그래서 이번 주 일정상은 자율주행을 한번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어제 얘기를 드린 건데요. 이제 사실 이런 거죠. 제가 자율주행주는 많이 언급을 드렸지만 대장이 뭐죠? 예, 대장은 현대오토에버. 근데 제 최선호는 뭐죠? 슈어소프트테크. 저 바닥에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루두루 같이 보는 것들 저는 아우토크립트를 좀 본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고 SOS랩도 보지만 SOS랩은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인데 로봇으로 보는 것도 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퓨런티어 옛날부터 대장주였지만 저는 이게 순위로 보자면 그 뒷순위로 보고 있어요. 퓨런티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칩셋미디어나 텔레칩스 같은 이제 반도체 종목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막 종목들을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제 항상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한 거는 페스카로일 거고, 이게 저희가 어제 오후에 공략한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페스카로가 되게 유니크한 종목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동차 사이버 보안 기업은 아우토크립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상장했던 페스카로가 사실은 원조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어제 알았던 거고. 그래서 페스카로 같은 경우도 되게 유망하다. 제가 지금 최근엔 또 뭐 PS 일렉트릭인가? 일렉트로닉인가요? PS 일렉트로닉인가요? 일렉트로닉스네요.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건 이제 봐야 되는데 슈어를 또 들어갔다고요. 그래요. 네, 슈어는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였어요. 오늘 아침에 돌려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11선이 살짝 이탈이 될랑말랑하면서 끝났잖아요. 될랑말랑해서 끝났잖아요. 제가 요거는 어제 회원방에서 이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제가 11선 남은 물량에 대해서 저희 여기서 샀으니까요. 남은 물량은 11선 대응을 하라고 했지만,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끝날 때는 어떻게 본다?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끝나면은 보통은 다음날 오전까지 봐요. 슈어처럼 지금 다음날 오전에 이렇게 쳐버린다? 이러면 더 홀딩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슈어가 때마침 오늘 또 11선에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사실 11선 매매를 제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11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차익을 노리려는 매매는 기본적으로는 좀 공격적인 매매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슈어소프트 좋죠. 여전히 맞습니다. 페스카로 얘기가 나와서 페스카로 추가로 좀 이야기 드리면, 페스카로 같은 경우는 어제 오버행이 풀렸거든요. 12월 10일날 상장했죠. 그러면 1월 10일날 거래가 오버행이 풀리는데 1월 9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제 물량이 풀리는 거라고요. 근데 물량이 풀리는 날 거래를 동반하면서 올라버렸네. 비가 물량이 나오는데 올라버렸네요. 이런 건 포인트 괜찮죠. 빠졌을 때 더 샀어요? 어제요?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만약에 이제 어제 샀다면 뭐예요? 일부 익절하면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2%까지 뜨던데, 이런 건 이제 일부 익절하면서 보면 되고, 목표가 어디 보면 되죠? 여기 이런 데 보면 됩니다. 여기가 아마 22,500원, 여기가 아마 26,500원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보면 되죠. 38은 모르겠습니다. 38 이거는 모르는 영역이에요. 초급등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38이나 막 저런 위엔 라인을 가려면 이런 제가 얘기하는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와, 38은 너무 비싸긴 하다. 참고로 얘가 공모가가 15,500원이에요. 공모가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바로 좋아요 누를 타이밍이네요. 좋아요 누르시고 제 개인 채널 구독도 좀 잊지 마시고, 제가 제 유튜브 개인 채널이나 뭐 이런 텔레그램이나 홍보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가입자 수 증가가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들 공짜니까 많이들 가입하시고. 자, 바이오 한번 이야기할게요. 뭐 자율주행 오늘 좋아요. 아무튼 오늘 오전 시장에서 눈에 띄는 건 그냥 현대차 그룹 관련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인데, 그게 이제 다 자율주행하고 로봇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다 좋습니다. 오늘 이쪽은 다 좋고, 자, 바이오 얘기 먼저 좀 드릴게요.
자, 바이오는요, 바이오는 제가 이거는 어제 회원방에서 얘기를 한 것 같긴 하다. 유튜브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헷갈리지만,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저는 바이오를 주 후반에 보고 싶거든요. 주 후반. 어제도 바이오 질문이 있었어요. 뭐, 바이오가 탑픽이다 이래서 제가 올해 봐야 하는 섹터는 분명한데요. 섹터는 맞는데, 당장 내일 아침 사기는 좀. 그래서 제가 아마 세모 들었을 거예요. 일단 이게 제 생각인데 뭐냐면, 지금 JPM이 열리고 있잖아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JPM HC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JPM HC 주간인데, 이번에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지난주까지는 저도 기대를 했는데, 어제 움직이는 게 너무 별로더라고요. 너무 별로였다. 근데 과거에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간에는 항상 별로였어요. 과거에 보면. 이번에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도 좀 별로인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바이오를 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요 JPMHC가 끝날 무렵에 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대략 주 후반에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대략 주 후반에. 저는 바이오는 딱 이래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너무 올라서 제가 접근을 못했던 바이오주들이 꽤 있는데 이 기회에 꼭 그런 주식을 저는 사고 싶어요. 뭐 덜 올라갔다 상대적으로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센 놈에서 사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제가 그냥 잘 빠지지도 않아요. 원래부터 제가 좋아했던 에이프릴 바이오나 실적 시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지금은 또 실적 시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고 주요 이제 대기업들 실적 잠정 실적이 나온다고 실적 시즌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실적 시즌이라 함은 보통 이제 중소형 기업들 실적까지 전부 나오는 걸 실적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원래 258, 11이에요. 258, 11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한 건데요. 이런 거 원래 실적은 원래 이렇게 그냥 외우면 돼요. 258, 11이라고요. 언제 중순. 근데 2는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연간 사업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3월에 나오는 기업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되는 게 3, 5, 8, 11월 중순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그래서 원래 요 11월 하고요. 여기 계속 3개월 텀인데요. 11월하고 3월은 어때요? 4개월 텀이죠. 그쵸? 연말부터 연초까지는 4개월 텀이잖아요. 그래서 요때가 보통 모멘텀 플레이가 또 연말 연초 해가지고 왕성하게 보통 발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제 1월 중순인데요. 예. 실제 JP모건 헬스케어 주간에 이상하게 주가가 별로였어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에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바이오가 많으시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제 입장은 그래요. 저는 바이오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바이오를 좋은 가격에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 저는 약간 이런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1번 한번 쳐보시고요. 네. 근데 저는 아싸리 이 기회를 살리려면 그냥 뭐 딴 것보다 제일 센 놈 하고 싶기는 해요. 제일 센 놈. 제일 유니크한 놈. 제가 후보군으로 보는 건 뭐 당연히 에이프릴 바이오는 항상 있고요. 예, 가장 센 놈 얘였잖아요. 오름 테라퓨틱. 이런 거 세게 좀 조정 주면 좋죠,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D&D 파마텍도 워낙 제가 좋아하는 회사라서 D&D 파마텍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두루두루 봐가면서 티슈진은 올라갔네 오늘. 야 이거 이제 뚫으려나 보다. 이거 그냥 소화했나 보다. 티슈진 같은 것도 좀 밀리면 사볼만 하겠네요. 저 좀 나온 것 같네요. 이 정도면. 그래서 주 후반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인가? 100%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 요즘 장 너무 매매할 거 많지 않아요? 저는 너무 많이 보이는데. 매매할게. 조선 얘기 잠깐 할까? 조선이요, 여러분. 조선 섹터는요, 약간 그거예요. 조선 섹터는 약간 되게 묘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섹터예요. 묘한 포지셔닝이. 뭐 정책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대외 변수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조선은.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꿈틀대는 게 있었는데요. 이번 주 지금 월화 하나오션을 제외하고는 별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조선 얘기가 또 쏙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조선은 이제 봐야 돼요. 이제 봐야 된다는 게 트레이딩 영역권에서 지금은 봐주기 딱 좋아요. 조선은. 그래서 어제 오늘 쉰다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난주에 이미 이렇게 고개를 싹 드러났기 때문에 조선주는 얘네도 아마 이번 주에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특히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조선이 갈 겁니다, 아마. 해서 조선주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목감기는 괜찮아요. 근데 어제 창문을 열고 자가지고 이게 술 한잔 먹고 자면은 이게 몸에 가뜩이나 열이 많은데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창문 열고 우통 벗고 잤어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어제 눈도 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우통 벗고 창문 열고 잤습니다. 도저히 잠이 안 와서. 그랬더니 아침에 죽겠던데. 우주항공이요. 항공우주 이러니까 제 학창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예, 항공우주. 제가 항공대 나왔거든요. 항공우주. 자, 항공우주과도 있었는데, 그때. 내 기억에는. 우리 학교에. 항우연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자, 항공우주는 아무튼 오늘 조정이죠? 예. 오늘 조정이 올해 들어와서 거의 첫 조정인 것 같은데, 우주항공이. 근데 한 번 첫 조정에 들어가기 좀 아쉽지 않아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주들 한번 볼까요? 이미 밑꼬리를 또 달기도 했네. 11선이네. 5% 오늘 많이 빠진다. 근데 이게 보면 빠져도 11선하고 거리가 있을 정도로 좀 이격이 있어요. 그래서 첫 조정에 들어가기가 조금 꺼려지는 건 있어요. 하나 시스템은 근데 또 올라갔네. 또 올라갔네요. 어이구야. 네, 저 항공대 컴퓨터공학과 나왔어요. 네. 항공대 컴퓨터공학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재수가 없는 사람이냐면 저희 학교가 원래 국립대였어요. 국립대였는데 제가 입학하자마자 사립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막 데모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 1학년 때까지는 데모를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국립이 사립으로 바뀌었어. 대한항공이 인수했잖아요. 원래 국립이 좋잖아요. 근데 아무튼 요즘은 우리 학교가 점수가 더 낮아졌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참 아쉽네요. 제가 컴퓨터공학과 들어갔을 땐 컴퓨터공학과 고점이었어요.
항공대 사립대예요. 원래는 국립대였는데 그 한진 계열, 대한항공 계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인하대학교하고 그거였어요. 그 교차 수업도 하고 인하대학 같은 재단이잖아요. 인하공전하고 미팅도 하고 같은 재단이죠. 예. 뭐 그거 하나 좋았죠. 인하공전 친구들하고 미팅하는 거 하나는 좋았는데 나머지는 예, 안 좋았죠. 자, 오늘 저는 로봇줄을 사실 하나 샀어요. 오늘 사실 로봇줄을 샀는데 예, 잘 사셨죠? 그냥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이제 설명은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드리도록 하고. 페스카로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페스카로.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이거.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아니, 뭐 철도 관련주 뭐 들고 계세요? 철도 관련주가 뭔데? 안 봐요, 저 철도 관련주. 철도 관련주가 뭔데 자꾸. 아, 그래서 뭐 포스코 홀딩스 올라간다고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좋네요, 포스코 홀딩스.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지금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제 조선도 원래 안 보던 섹터잖아요. 적어도 조선은 실적 모멘텀이 이제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까지 제가 관심을 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심플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키워드로 기억을 하세요. 키워드로 기억을 하세요. 뭘로 기억을 하시냐? 25년 키워드가 AI와 유동성이라고 했죠. 여기에 정책까지 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A 종목을 사고 싶어요. 살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음. 이 A 종목이 위에 어떤 키워드와 연관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왕이면 이 키워드 안에서 종목이 나오는 게 전 좋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제 밤에 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오늘장 한마디. 부등할 거라는 단어를. 제가 사실 사자성어를 잘 모르지만 이게 여기저기서 자기가 대장이라고 하면서 막 치고 나오는 뭐 그런 세태를 가지고 군웅할 거라고 하는데 어제가 딱 그랬어요. 바이오 빼고 여기저기서 장중에 조금씩 다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바람직하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바람직한 거냐면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쉬더라도요.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얘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쉬더라도 이게 시장이 쉰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매기가 딴 데로 쭉쭉 이제 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은 후자로 가고 있잖아요. 시장 좋은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나쁘지가 않은 거라고. 접속자가 사실 더 많아야 되는데, 예. 우리 3,000명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3,000명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3,000에서 3,500명 봤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가야죠, 그러니까. 한 올해 쭉 하다 보면 3,000에서 3,500 레벨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올려야죠. 내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안 보면 지손해지 뭐. 라는 좀 그런 이상한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아니 솔직히 안 보면 지손해 아니에요? 이게 무료 방송 치고는 퀄리티가 전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직접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최대한 저는 많이 드리려고는 하기 때문에 안 보면 지 손해죠. 뭐. 이게 자 D&D 파마텍 얘기 잠깐 드리면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제가 이제 D&D 파마텍은 잠깐만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D&D 파마텍 나쁘지 않은데 저는 바이오를 오늘 살 생각이 없어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주후반 생각하고 있고요. 자, 제가 1월 7일 날 들어갔던 종목인데 보여드리면 1월 7일 D&D 파마텍을 들어갔죠. 이때 98,000원 막 이랬거든. 8,500원 막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만원 언더에서만 사서 이렇게 이제 나갔다고요. 근데 지금 가격이네요. 지금 가격이죠. 지금 가격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이오를 오늘 사야 된다 싶으면 저는 요거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사실 오늘 문자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자, 한번 잘 좀 이해를 해보세요. 잠깐만요. 네. 자, 1월 7일 날 들어갔는데요. 저는 어제 오늘 이렇게 문자를 드렸어요. 어제 오늘. 이게 어제 아침에 주가 11만원 부근 갈 때거든요. 9시 45분. 이때가 10%가 좀 넘어 있었어요. 수익권이. 절반 정도 익절하면서 보기에 좋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잖아요. 네. 절반 정도 익절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라고 보냈죠? 남은 절반 매수가 위협 시는 매도하세요. 이거 뭔 말이냐면요. 자, 주식을 1월 7일이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샀죠. 아니 여기서 샀는데 사자마자 다음날 급등을 했어. 저는 사실 이럴 때 일부 익절하면서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저도 약간 욕심을 냈다고요. 이때는 신고가 갈까봐. 근데 다음날 음봉이 떨어졌네. 아쉬운데. 근데 다음날 운이 좋게 아침부터 또 여기까지 올랐어. 그래서 제가 저 문자를 드린 거예요. 절반 익절하라고. 근데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3일 동안 계속 수익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매수가 레인지로 들어온다?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 어떻게 돼요? 조금이지만 손실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잠깐도 아니고 그래도 한 두 자릿수 10% 이상 수익 중이었는데 사자마자 이걸 마이너스까지 계속 눈 뜨고 보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이거 마이너스까지 눈 뜨고 보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쵸? 아쉬워도 내가 여기서도 안 파는 이유는 뭡니까? 20% 30% 먹고 싶어서죠. 그러면은 이 배팅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근데 저는 그 책임을 손실까지는 그래도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먼저 산 사람들은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쭉 빠졌어. 내가 욕심냈더니 빠져서 1%가 됐네. 여기 좀만 더 빠지면 마이너스네. 팔아야죠 일단. 아니면 뭐 비중이라도 줄이든가 이런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관리입니다. 계좌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냥 이 종목만 놓고 보면 좋아요. 여전히. 이해되셨죠? 이 종목만 보면 여전히 좋습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시고. 자,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왔네요. 페스카로가 VI입니까? 예, 페스카로. 네, 이거는 이렇게 끝날 종목은 아니죠. 예. 제가 이거 어제 이 종목 막 혼자 공부하면서 점심 때 막 공부했던 종목인데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헥더 모빌리티라고 되어 있어서 멋있더라고요. 화이트 해커들이 만드는 회사래요. 너무 신기하죠. 자동차 전문 인력들하고 화이트 해커 집단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표도 엄청 젊더라고요. 해커들이 만드는 회사. 그래서 회사의 슬로건도 헥더 모빌리티. 야, 멋있더라고요. 자, 저는 반도체 오늘 안 해요. 반도체는 오늘 안 합니다. 바이오 오늘 안 합니다, 저는 바이오는 주 후반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빠르면 중반.
그러니까 내일이 중반이고요. 목금이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바이오를 볼 생각까지는 없어요. 설령 오늘 밑꼬리를 달더라도요. 예, 전 오늘은 바이오 안 봅니다. 바이오 내일부터 좀 상황에 따라 볼 거고 제 1순위는 에이프릴 아니면 오름테라예요. 그것도 아니면 D&D. 근데 에이프릴은 드럽게 안 빠져요 진짜. 미치겠어 이거는. 근데 11선은 깨졌다. 11선을 깨졌죠. 조금 내려오긴 한번 기도해 봅니다. 좀 나도 좀 같이 가자. 아유, 살 기회를 안 주네. 나도 좀 같이 좀 사자. 자, 오늘 산 것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산 것도 올라가요, 우리 종목 회원분들. 오늘 산 거 지금 막 올라가는데요. 가자. 어디까지 가냐, 얘는. 자. 잠깐만요. 태웅사려다. 태웅사려다 태광 샀어요? 와, 럭키 비키네요. 태웅사려다 태광 사셨구나. 태광도 전 좋더라고요, 태광도. 지금 오늘 아마 그쪽이 조정인가요? 태광 이쪽이? 아, 태웅 이쪽이? 조정 줄 때 한번 또 잘 봐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페스카로. 이거, 그러니까 페스카로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절반 정도 익절하고 보면 돼요. 그쵸? 절반 정도 익절하고 보면 되겠죠. 예. 예, 오늘 종목도 가더라고요. 보고 있어요, 저도. 오늘 종목도 가고 있고요. 여러분, 다 빨리 들어오셔야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올해는, 예, 제가 종목 매매가 뭔지 진짜 보여드릴게요. 저 요즘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좋아하는 술도 줄이고, 술을 안 먹진 않지만, 어, 혼자 공부 많이 합니다, 요새. 고민도 많이 하고. 저 원래 막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요즘은 많이 해요. 자, 일단, 지금 코스닥이 음전을 했죠, 오늘. 일찌감치 음전. 이거 뭐 바이오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예, 코스닥이 음전을 했고, 시총 상위주는 버티는데, 삼천당도 올라가고 하는데, 코스닥 위치는 지금 딱 요 11선 정도 위치에 있네요. 뭐 나쁘지는 않아요, 아직도. 픽, 치고 가고. 요즘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요즘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저 원래 잘해요. 이거는 자만은 아닙니다. 제가 또 요런 얘기 하잖아요. 요런 얘기 하면은 제가 경락형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이 오만한 자식 뭐 이러고 겸손하게 살으라고 막 이러는데 저 각 잡고 하면 잘해요. 원래.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수익률 대회나 이런 것들 저는 증권사 수익률 대회 입장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한 번은 우연이죠. 여러 번 입상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력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아닌 거죠. 네. 와, 슈딩 로봇은 이거는 완전 제대로 붙었다. 전 이런 주식은 아니에요. 맥스. 재원님 탁월하게 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이 항상 중요하죠. 자, 이런 것도 한번 공부 차원에서 이제 어차피 올랐으니까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JLK 같은 거. 이런 게
좀 이쁜 차트거든요. JLK 같은 게. 몇 번 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얘가 기본적으로 1차 상승 이후에 내려오는데,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제가 이런 자리를 보통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눌림목 자리로. 근데 진짜 좋은 주식은, 진짜 좋은 소수의 주식은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얘는 이 정도면 여기까지 안 내려왔다고 봐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저점이 잡힌 거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사놓으면 이건 알아서 수익이 나겠죠. 심지어 어제까지도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는 뭐예요? 위에가 여기가 저항이에요. 241선도 있네. 볼린저도 있네. 그러면 이 6,500원 부근이 저항인 거라고요. 오늘 고점이 여기서 찍혔죠, 일단은. 그럼 이런 거 매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부분에서 사서 여기서 절반 팔고 혹시나 급등에 대비해서 나머지 절반 들고 가면 돼요. 만약에 빠지면 요거 종가 기준 이탈시키면은 손절을 하든 비중 축소를 하든 하면 되죠. 근데 요 정도 손절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쵸? 요 정도는 내 생각하고 다르게 빠져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대응하기 편하죠. 차트 보고 대응하기. 근데 내용 자체는 뭐다? 저 회사는 이제 의료 AI로 볼 수가 있어요. 개장전 방송은 제가 안 해요. 예전에 제가 개장전 방송을 일주일에 하루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회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개장전 방송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회원 방송 어떻게 하고 개장전 방송을 하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저는 못해요. 개장전. 할 수가 없고. 원래 개장전 방송이 프라임 시간인 건 다 아시죠? 개장전 방송이 원래 가장 프라임 시간이죠. 와, 오름테라 8%나 빠지네. 한미약품도 왜 이렇게 많이 빠져? 확실히 바이오가 안 좋네요. 야, JPM에 별거 없다 하면서 빠이나? 한미약품도 왜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그냥 심플해요. 지금 JPA 모건 헬스케어가 결국은 또 어떤 매도 수급을 부르는 이벤트로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어제 좀 눈치를 챘었어야 돼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이미 어제 눈치를 챘는데, 그래서 제가 바이오는 안 본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은 주 후반에 보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게, 기대를 갖고 있다가 어제 기대치를 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JPM으로 기대는 못하겠구나. 그러면 주 후반에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지금 기다리는 사람은 주가 빠지는 게 좋거든요, 사실. 좋은 자리에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딱 포인트를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오늘 바이오 사도 될까요? 자꾸 이러시는데, 오늘 저는 바이오를 안 산다니까요. 볼 생각이 별로 없는데 내일 보십시오. 내일. 우주항공도 비슷해요. 우주항공도 차라리 우주항공은 매매는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탄력이 워낙 세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우주항공도 포인트가 단타 말고는 포인트 잡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은. 에이프릴 잘 빠지지도 않아요. 이거 언제 사라는 거야 대체? 이렇게 섹터가 안 좋은데도 별로 안 빠지면 언제 사라는 겁니까 대체? 언제 사라는 거야? 왜 안 빠지는 거야? 요거 내가 차트 재밌어서 봤는데, 원익 차트 웃기지 않아요 이거? 이거 차트 웃기지 않습니까? 이 기준선의 힘을 아시겠어요 이제? 이 기준선의 힘 진짜 웃긴 게, 이게 기준선에서 도지 나오고 나서부터 올라오는데 다음날 장중 저가가 딱 기준선, 그 다음날 장중 저가도 기준선. 요거밖에 안 올랐다? 이거 퍼센트가 꽤 될걸요? 저 자리가 12,000원 초반이에요. 12,000원 초반. 지금 14,000원이네? 20% 올랐네 벌써. 요게 20%에 20%. 여기 기준선 매매, 눌림목 기준선 매매. 요것도 확률이 높은 자리가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기준선 눌림목 매매할 때 매매할 때 확률을 더 높이려면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거는 11선이 맞물릴 때가 제일 좋아요. 11선이 맞물릴 때가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의미 부여가 가능한 또 다른 선이 맞물릴 때 이럴 때 확률이 더 좋은데 지금 원익도 비슷해요. 11선이랑 맞물리잖아요. 지금 11선이 올라오면서 마치 이거 회색선 안 보면은 11선을 타고 가는 주식으로 알걸요? 11선을 타고 가는구나. 근데 사실은 기준선 반등이다. 제주 반도체는 많이 오르지 않았나? 제주 반도체는 많이 올랐잖아요. 제주 반도체는. 이거 11선. 지금 11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손절? 자, 이런 차트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실 차트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11선이 일단 장중에 깨지고 있죠. 그렇죠? 깨지고 있죠. 이런 거 종가까지 사실 봐줘야 되거든요. 종가까지 사실 봐줘야 되는데, 난 제주 반도체가 너무 사고 싶은데 아직 못 샀어. 라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야 된다고요? 여기서 사야 된다고 제가 했을 거예요. 11선은 무슨 대응이냐면, 이거는 들고 있는 사람의 대응의 영역이고요. 들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익절의 대응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것도 종가 기준 살려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좀 공격적인 매매로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11선을 타고 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런 차트는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맨날 강조했던 슈어소프트도 다 저런 과정들을 거치고 올라갔던 종목들인데, 제가 아마 이때 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때 이게 오전에 이렇게 쭉 빠졌었다가 오후에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이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신규 매수준, 제가 이때 얘기를 했지만 이때는 저를 안 믿고 안 사셨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를 믿고 사신 분들도 많지만, 그럼 이 사람들이, 이때 안 산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사도 될까요? 제가 그때 항상 얘기했던 거는 11선 대응 기준으로 절반 정도는 꼭 들고 가봐라 얘기를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좀 보시고. 근데 신규 매수하기에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좋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센 놈은 이 자리까지 안 와요. 네, 진짜 센 놈은 11선을 타고 간다고요. 얘도 지금 제주 반도체 지금 위치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네. 비슷하잖아요, 지금. 몰라요, 이거. 종가에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슈어 올라갈 때만큼 모멘텀이 있나? 그건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거를 손절한다라는 건 최근에 고점에 따라갔다라는 거니까, 종가 기준 11선 회복 못하면 손절하시고 저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점에 따라붙지 좀 마시라고요. 아셨죠? 저런 거 왜 고점에 자꾸 따라붙어요? 그게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점에 따라붙는 심리는 마음이 급해서 그러는 건데, 마음을 급하게 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지수가 잘 버틸 때 수익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지수가요, 살짝 밀릴 때 장이 더 매매하기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 지수가 살짝 밀릴 때가 오히려 매매하기 더 좋을 수도 있다고요. 한번 보시면, 실제 이게 11월이거든요. 11월에 지수 살살 밀릴 때 이때 있잖아요. 11월부터 한 12월 초까지. 제가 이때 수익을 좀 많이 냈다고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류의 종목들이 뭐였냐. 이때 다 나온 거예요. 3빌리언부터 시작을 해서. 저때 다 종목이었어요. 저때.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장 안 좋았는데, 저럴 때가 오히려 수익 나기가 더 좋다니까요. 웃긴 게. 예. 지수만 올라가면 뭐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데 저럴 때는 사실 오히려 먹을 게 없고요. 저때 종목 중에 그래요. 11월부터의 종목이 날라간 게 진짜 많다고요.
11월부터의 종목이. 3빌리언도 11월 10일 날 제가 드린 종목. 11월 11일 날 다음 날은 퓨처캠. 퓨처캠이 아마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급등 나와서 50% 갔죠. 그냥 쭉 다이렉트로.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사실 그 당시엔 재미없었는데 요즘 많이 갔고. 프로티나도 제가 했어요. 저 때. 프로티나, ISC, 토모큐브. 예. 지금은 많이 내려왔지만 그 당시에 JS 코퍼레이션도 좋았고, NRB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죠. LNC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핏, 오가노믹 사이언스 다 이제 저 때 해서 급등했던 종목들인데 그때 장이 좋았냐? 아니라고요. 그 이미 지금 엄청 올라간 슈어소프트 12월 초에 한 종목이에요. 12월 초에. 그러니까는 마음을 급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셨죠? 마음을 급하게 안 먹으셔도 됩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을 내야 된다? 아,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지수가 쉴 때가 오히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먹을 기회가 더 많아요. 급락만 안 나오면 돼요. 시장이 끝만 안 나면 되는데 지금은 시장 끝나려면 멀었어요. 멀었으니까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순리대로 가십시오. 아시겠으면 1번 급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갑시다. 그렇죠. 급할수록 돌아갑시다.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갖고 샀는데 손절 나갈 수 있어요. 주식하다가 어떻게 손절을 안 할 수가 있어.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뇌동매매에서 손절 나오면 진짜 짜증납니다. 내가 나만 소외될까봐 막 위로 치고 가는 거 따라가다가 먹을 확률도 높지만 그런 거 손절 나오면 진짜 짜증나요. 손절 나가면 또 며칠 있다가 또 올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손절을 안 했더니 그때부터는 역사적 고점이 돼서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태를 대비하려면 그 뇌동매매를 안 하면 돼요. 그냥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기가비스는 오늘 뭐가 있나 보죠? 왜 이렇게 세요? 어이구야. IT 얘기 잠깐 합시다. IT 반도체. 고점 찍고 내리막을 걷는 것과 고점 찍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 고점 찍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건 또 간단 얘기죠. 고점 찍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건 또 간단 얘기죠. 일반적으로. 고점 찍고 내려온다라는 건 그 정상적인 파동인 거고. 제가 뭐 사면에서도 그랬고 SOS랩에서도 그랬고 몇 번 설명을 드린 논리인데 이런 거. 반도체도 아까보다 많이 내려왔네.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박스가 이렇게 있다 치면 주가가 이렇게 보통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뚫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100%는 아니죠, 당연히. 이 모습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거죠. 고점, 주가가 올랐다가 고점에서 찍고 안 빠지는 거, 버티는 거지, 버티는 거. 제가 이런 거 좋아한다고도 했을 거예요, 아마. 전 이런 걸 좀 선호하는데, 저런 건 힘이 있는 거를 주가 움직임으로 약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SOS랩이 최근에 가장 그런 거였어요. 이런 거. 이런 차트. 이거 이제 기울기만 살짝 기울어 놓은 거지, 그냥 채널링이잖아요. 고점, 밀리고, 저점, 올라오고, 고점, 밀리고, 저점, 올라오고, 고점, 밀리고, 저점, 올라왔는데, 이 툭툭툭 빠졌는데, 여기,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버티잖아. 그래서 버티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얘 뚫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아이고, 도훈정님, 아이고. 누가 보면 내가 시킨 줄 알겠다. 저런 거 안 시킵니다. 근데, 예,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실수를 예전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각이 서가지고, 딱 제가 기준점을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차트가 신기하죠. 근데 사실 차트가 뭐 누군가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선 긋는 뭐 기괴한 작업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하는 거고, 도식화해서, 그리고 어떤 투심을 설명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매수세가 셉니다, 얘는 지금 대기 매수세가 많아요,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 하는 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것 뿐인데, 이걸 차트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는 봐야 돼요. 차트를 안 보고 뭐 실적만 본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다양한 방법들은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가 어떤 기준을 잡으려면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리브스메드 이것도 참 좋은 회사인데 어제 잘 먹고 나오긴 했는데 조금 또 기회를 주려나. 오늘 NC소프트가 진짜 아침부터 세더라고요. NC소프트 저는 매매 안 합니다. 근데 MDS 테크가 뭐야? 개별주네. 예, 안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주항공 하나여로 또 올랐어.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연초부터, 이건 아마 제가 한경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 같기는 해요. 우주항공과 어떤 광 네트워크, 이게 한 묶음으로 묶일 거다라는 얘기를 연초부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뭔가 느낌적으로 이게 한 묶음이고, 저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정책 이슈로 방산까지 이렇게 한 묶음. 근데 뭐 아실 분들은 아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항공이 AI로 엮이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 때문인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건 일종의 AI 인프라 중에 인프라의 핵심이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칩, 반도체가 있고 전력, 여기서 이제 원전주나 이런 것들 SMR이 뜨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기타 등등 뭐 필요해요. 물도 필요해요. 여기는 물도 필요하고 뭐 별의별 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얘를 우주에 지어 놓으면 뭐 칩은 필요하겠지만 전력, 뭐 태양광 패널 몇 개 붙여가지고 대체를 할 수가 있다. 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서 이제 전선 관련주도 막 움직이고 했잖아요. 전선 관련주나 막 이런 것도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선이 여기 왜 필요하죠? 전력도 끌어다 써야 되고, 그렇죠?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커넥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커넥트. 우주랑 지구랑 어떻게 연결을 하죠? 거기에서 이게 필요하다. 광 네트워크. 광 네트워크가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지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완전 아구가 이제 맞아 떨어졌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번.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마치 전선, 즉 구리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구리가 하는 역할을 광 네트워크가 할 거다. 광 네트워크가 요걸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제가 지금 제일 관심이 가는 게 요런 이제 하나의 그 내러티브 하고요. 그리고 요즘 무슨 자동차 부품 급등주가 너무 많은데, 급등주가 많아요. 개별주에서. 이유는 다 뭘 붙이고 있죠? 죄다 로봇으로 붙이고 있죠. 심지어 얘는 로봇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급등을 하니까 로봇이래. 내가 볼 땐 그래요.
로봇이어서 급등하기보다는 급등을 하니까 자동차 부품이네. 얘는 자동차 부품 로봇 밸류체인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자꾸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동차 부품에서 아무튼 지금 급등주가 많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로봇으로 붙인다? 오케이. 그 가장 윗단은 뭐가 있죠? 현대차 그룹이 있죠. 그쵸? 현대차 그룹 하면 미래산업에서는 뭐죠? 원래는 이제 자동차 회사니까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네는 뭐야? 둘 다 피지컬 AI네. 피지컬 AI는 올해도 봐야 되는구나. 로봇은 좀 많이 올랐어? 안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 봐야 되고, 자율주행 이런 건 확실히 좀 덜 올랐고 같이 봐줘야죠. 요즘은 이런 식으로 밸류체인이 형성되면 그냥 주가가 가죠. 혹은 우주항공도 약간 비슷해요, 여러분. 요새 갑자기 우주항공 한다고 하면 올라가요.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네. 오늘은 빠졌네. 인옥첨 같은 것도 어제 올라간 이유가 우주항공 이슈 붙여서 올라간 거고, 요즘 약간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초 흐름 잘 따라오셔야 되는 게, 연초 흐름이 여러분 오늘 지금 장은 좀 별로네. 근데 연초 흐름이 한 해를 좌지우지할 때가 많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연초 흐름이 한 해를 좌지우지한다. 근데 막연하게 딱 무슨 수학 공식처럼 무슨 섹터 이것보다는 그 흐름의 맥락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더 선명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말이 좀 두서가 없을 수는 있는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느끼는 건 그거예요. A라는 회사는 전혀 그 일을 안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주가를 땡기잖아요, 개별주에서. 그런 지금 품목들이 뭐냐, 딱 두 개예요. 로봇하고 우주항공. 그런 품목은 로봇하고 우주항공 딱 요거 두 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러티브 붙여서 올라가는 개별주들이 저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공교롭게 자동차 부품에서 많아. 더 한 단계 더 위로 가면 결국은 이거는 현대차가 어떤 리밸런싱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은 원래,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같아요. 옛날에 변압기 섹터랑 좀 느낌도 비슷한 게요. 변압기 섹터는 원래 멀티플이 되게 낮았던, PER이 낮은 섹터라고요. 근데 어떤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 스토리가 붙으니까 그 성장하는 만큼도 주가가 올라가지만 밸류에이션이 리밸런싱 되면서 더 많이 가는 거거든요. 실적은 2배 올랐는데 주가는 4배 가고 5배 가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멀티플이 낮은 섹터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이 약간 그래요, 요새. 좀 많이 두서는 없는데요.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섹터들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주항공, 광통신, 방산, 자율주행, 로봇, 얘네들은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일단 연초 흐름은 얘네가 잡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3번 한번 쳐보시고, 3번 한번 쳐보시고, 연초 흐름이 중요하다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뭘 봐야 된다, 뭘 봐야 된다? 이 내러티브를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해놓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까먹을 때마다 한번 상기를 해보십시오. 올해 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올해 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올해 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싱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올해 기회 많습니다. 기회가 많은 시장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제가 아까 IT 얘기하려다가 좀 다른 데로 샌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지수가 조금은 안 좋습니다. 조금은 내려오고 있는데요. 예,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조금 많이 늘어나긴 했네요. 1178개까지. 그쵸? 사실 코스닥이 올해 1월 2일 여기니까 올해 들어와서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이 좀 많아요.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은 요 이틀하고 첫날 3일밖에 없어요. 3일. 딱 3거래일 지금 상승 종목이 많고 5거래일 하락 종목이 많은데,
하락 종목이 1000개 넘은 날들이 되게 많죠. 뭐, 만만치 않게는 돌아갑니다. 매매하기는 은근히 뭐 나쁘진 않았는데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IT는 조금 쉬어가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냐면 반도체도 그냥 하나의 섹터로 사실은 생각을 해요. 대장 섹터 맞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주가가 더 빠져도 반도체가 전 대장이라고 생각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 대장이라고 무조건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다 시기가 있는 거고 반도체가 대장은 맞는데 제가 어제 TV 방송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좀 안전하게 매매하려면 그냥 소부장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놓으면 그게 전 안전하다고 봐요. 하지만 고수익을 노리는 매매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고수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소부장 괜찮은 것 잘 골라가지고 좋은 위치부터 빠질 때마다 그냥 사면 돼요. 네. 그럴 만한 주식 중에 저는 하나마이크로는 원탑으로 보는데 원래 이제 그런 부류로 제가 분류하던 주식들이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 이거 좀 느리긴 한데 DB할텍도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테스나도 약간 그런 부류고요. 제 기준에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그런 부류였는데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그쵸? 한미반도체도 약간 그렇고. 심텍 이런 거. 얘 어제 많이 올랐죠. 이번에 빠지면 저 살 거예요. 이번에 빠지면 진짜 살 거거든요. 이제는. 전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심텍은. 그래서 빠지면 사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른 게요. 확인하고 사는 자리는 이 위에 안착했을 때 확인하고 사는 자리고요. 밑에를 노리는 거는 난 그냥 싸게 사고 싶은데 저는 이게 더 커요. 마음이. 어차피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코미코도 나쁘지 않아요. 예, 코미코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지금 한 1,5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시청자가 더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굿모닝 작전이 이제 아침부터 계속 시작을 해서 아마 제가 하는 시간이 그나마 시청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러다가 1시인가 이제 이경락 대표가 같은 채널에서 하죠. 거기 많이 보더라고요. 거기도 한 1,700명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경락이 형은 이기고 싶은데 경락이 형보단 제가 조금 덜 보는 것 같은데 좀 희한한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맨날 반도체 얘기만 하는데 뭐 들을 게 반도체 얘기 들으러 들어오나? 근데 맨날 반도체 얘기 하지 않아요? 이게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들어오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데 그 얘기가 듣고 싶은가 봐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얘기를 또 한 번 들으면서 힘을 내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방송하는 그 형도 대단하고, 맨날 만나면 맨날 그 얘기 해요. 형도 진짜 대단하다고. 어떻게 맨날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할 수가 있냐고. 똑같은 얘기는 재밌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형.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계속 다른 길로 그 답을 향해 가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여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마음먹기로 했어요. 반도체도 원오브댐. 그 한 섹터 중에 하나다. 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는 걱정하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 또 최기훈 앵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전하고 많이 오를 것 같은 섹터나 종목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길래 이런 질문을 이제 즉흥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어딨냐고 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이 배치가 된다니까요. 안전한데 많이 오른다? 안전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한다? 없어요. 그런 거는. 리스크를 부담할수록 고수익의 가능성이 높고요. 원래 그렇지. 높고. 리스크를 회피할수록 안전한 매매의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래서 제 기준에서 반도체는요. 반도체 너무 좋잖아요. 반도체 나쁜 얘기 할 게 있나요? 반도체 업황 너무 좋잖아. 근데 그거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를 지금 감히 깔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반도체를 깔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나쁜 얘기 한 개도 없는데. 주가도 비싸지. 심지어 삼성전자 하이닉스요. 주가 안 비싸요. 실적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실적이 너무 좋아서. 반도체는 깔 수가 없다고요. 소부장 싼 거 천지예요. 아직도. 깔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너무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다 아는 사실이라서 저는 반도체는 약간 안전한 매매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하기 좋다고 봐요. 제가 작년에도 맨날 이 얘기 했잖아요. 반도체가 대장, 나 인정한다. 맞아요. 반도체가 대장은 맞지. 근데 진짜 수익률은 반도체에서 안 나온다. 로봇이나 바이오에서 나온다. 올해는 거기 하나 더. 우주항공. 뭐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자율주행. 이런 데서 나온다고요. 고수익은 어차피. 잘 적절하게 안배를 하셔야 돼요. 너무 그래서 결론은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인데 본인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매매를 하셔야죠. 심텍 저는 저점이 나왔다고 봐서요. 미리 얘기는 못 하겠는데 미리 단언하긴 좀 어렵지만 약간 저는 일단 저점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보는 거라 좀 내려올 때 상황 봐서 살 것 같은데요. 이 저점을 안 깨는 선에서 노려보겠죠? 아무래도 제일 좋은 포인트는 5일선 정도가 좋은 포인트가 될 수는 있는데 5일선 정도가 여기거든요. 근데 상황 봐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뭐 급할 건 없으니까 이것도. 2차전지 얘기를 안 했구나. 여러분 2차전지 또 얘기 안 하면서 섭섭하죠. 2차전지. 아휴 이제 에코프로 저희 매수가입니다. 아 진짜 저희가 여기서 샀는데 기똥차게 사놓고 가만히 있네요. 근데 제가 2차전지는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이게 처음에는 억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억가. 좀 억지로 2차전지를 자꾸 까내리려는 것 같다. 시장이 뭔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냐면 명백한 명분이 있었구나. 그 명분이 뭐죠? 이런 거죠. LG엔솔, 뭐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 뭐 LNF 이런 데서 나왔던 연이은 계약 해지. 이게 명분이었구나. 무슨 명분? 조정의 명분이었구나. 라고 지금은 저는 사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다 지난 일이라고요. 앞전부터 2차전지가 못 갔던 이유라고도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은 이제는 저점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은 섹터죠.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의 그 좋은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좋은 얘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참 시장은 신기하게도 지금 당장은 반도체만 좋은 얘기 있고요, 솔직히. 2차전지 좋은 얘기가 없어요. 좋은 얘기가 없는데 또 어느 순간 좋은 얘기 나올걸요? 갑자기 막 올라가면서
원래 그래요, 주식이. 예. 반도체가 제일 확실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도체만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확실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로 안전한 거는 고수익이 나오긴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 물론 그래도 반도체도 잘 대장 섹터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정확하게는 약간 반도체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저는 2차전지 같거든요. 악재에 덜 민감해지는 때가 저점이죠. 악재에 덜 민감해지는 때가 저점인데요. 슬금슬금 좀 악재에 덜 민감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슬금슬금 슬금슬금 악재에 좀 덜 민감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앞에 뭐 제가 설명드렸던 무수히 많은 섹터들의 매력도에 비해서 얘가 우선순위로 치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애매해서요. 전 여전히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2차전지는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2차전지는 지금 팔 때가 아니다. 정확한 타이밍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시장이 알려주겠지. 근데 저점은 나온 것 같다. 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고요. 에코프로 기준입니다. 기왕이면 그냥 대장주가 좋다. 저는 에코프로를 제일 선호해요. 어차피 빠졌는데 기왕이면 제일 대장주, 제일 핵심주가 제일 좋다. 에코프로. 2차전지 하실 거면 그냥 에코프로 하시고 지금 자리는 조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너무 짧게 끝났나? 결론은 2차전지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위치다.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매수도 가능하겠다. 전 지금 다른 거 매매하느라 여유는 아직은 없어서 매수까지 하고 있진 않은데 저점은 나온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조만간 2차전지가 이렇게 가? 이런 날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2차전지가 생각보다 되게 세게 튀는 날들이 조만간 있을 겁니다. 조만간. 다 빠졌으면 이제 올라가야죠 또. 2년 후? 2년 후는 너무 단언하는 것 같고. 오픈 엣지, 이거 기준선 부근인데. 근데요, 이런 걸요, 제가 왜 기준선을 자꾸 눌림목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여기 가면 무조건 반등하니까? 그게 아니라, 자, 이 오픈 엣지 가지고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기준선을 강조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기준선 눌림목을 활용하면 1.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에요. 2. 손실이 나도 금세 올라온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3.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이 들어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 이래서 이 자리가 좋다고 봐요. 뭐냐면요, 이게 오픈 엣지 테크 돌로지인데, 얘를요, 위에서 막 추격을 해버리면 이미 진작 손절이 나갔어야 돼요, 사실은. 막 위에서 추격을 할 때는 11선 기준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틀 전에 손절이 나갔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눌림목 자리를 노린다면 요 눌림목, 심지어 오늘 종가도 아니야지. 장중인데 요만큼 밀렸다고 이게 손절이라고요? 글쎄요. 종가까지 봐줘야 되고요. 종가까지 봐줘야 되고, 설령 이런 주식은 장점이 뭐냐? 그냥 튈 가능성도 되게 높은데, 요것도 되게 높은데, 설령 여기가 깨져요? 깨져도 여기까지는 또 금세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차트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차트가 있냐면, 이게 기준선이라고 칩시다. 빠졌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차트도 그래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기준선을 이탈을 했다가 싹 돌려서 이렇게 가는 차트가 나온다니까. 자, 최근에 저희가 대박낸 종목 중에 링크 솔루션이 있어요. 이제 계속 가네. 이거 계속 가잖아요. 저희는 사실 이날 들어갔다고요. 전형적으로 뭡니까? 기준선 눌림목 생각하고 들어간 거겠죠? 그쵸? 저희 이날 들어갔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조금 윗꼬리 올라가는 듯 하더니 밀렸다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때 좀 후달렸다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장대음봉 하나 더 맞으면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좀 타이트하게 이때 손절가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다행히 다음날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건 좀 뉴스가 나와서 특이 케이스지만 제가 이때도 아마 오전에 올라올 때 이런 얘기를 했을걸요. 살짝 깼지만 요즘은 장대양보 들어 올린 다음에 기준선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가는 패턴 되게 많다. 제가 고영에서도 보여드렸고 유로핏에서도 보여드렸던 그런 패턴인데요. 이게 좀 그래서 결론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되면요. 전형 이게 말 그대로 눌림목. 그러니까는 그 추후 대응하기가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추후 대응하기가 편해진다. 무조건 맞고 튀는 자리는 없어요, 세상에. 무조건. 근데 그 반대로 돼도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고 금세 올라올 수 있고 아니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너무 이게 가능성이 열려있는 자리라고. 그래서 제가 저런 자리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살짝 이탈하는 거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 얘도 살짝 이탈했다가 돌렸네. 예.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건 뭐예요? 매수로 활용할 때잖아요. 매수로. 내가 이제 눌림목 자리를 기준선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매수의 포인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반대로 매도의 포인트로 활용할 때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것도 링크에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 위치에 따라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포인트에서 샀어요. 이런 포인트에서 샀는데 손절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이만큼이면 퍼센테이지가 꽤 되거든요. 그건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아마 여기가 대략 62,000원, 여기가 47,000원이니까 야 이거는 손절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30%가 넘는다고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30%가 넘으면 생각보다 커요. 그럼 중간에 어떤 특이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손절 쳐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진짜 타이트하게 11선 볼 수도 있지만 21선 봐줘야죠 뭐. 그러니까 이게 혹시 여기서 들어갔다 난 21선 지지받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손절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입장마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산 사람은 손절가가 여기인 거고요. 여기서 산 사람은 손절가가 여기인 거라고요. 여기서 산 사람은 조금 버텨볼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샀는데 버텨서 수익 났다 운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샀는데 버텨서 수익 났다 운이라고요. 아셨죠? 자 이해되셨으면 5번 한번 쳐보시고 여기서 샀는데 수익이 났다 이게 정석이고 이런 데서 사서 물렸다가 수익 나는 건 운이라고요. 운은 맨날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손절이 진작 나갔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디서 샀는지에 따라 입장이 조금씩 다 다른 거고요. 자람테크 그냥 이것도 살짝 이탈했네. 살짝 이탈했는데 수렴도 유지가 되고 있고 나쁘지 않아요. 자람테크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아요. 이런 거 괜찮습니다. 살짝 이것도 살짝 이탈한 거 아니냐. 여기 또 밑에 받치고 있고 주가의 전반적인 위치도 중요한데요. 이거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거라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좁혀서 보면 수렴의 형태도 유지는 되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 뚫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자리 실제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일단 좀 밀렸단 말이죠. 반도체 내려오면서. 근데 나쁘진 않아요. 금세 올라갈 겁니다. 이런 거는. 좋아 보여요. 자람테크 이런 거. 자 그렇구요. 자 그리고
오늘 들어간 거는 올라가다가 일단 한번 쉬고 있네. 멈췄네. 예, 제가 중간중간에 자꾸 보고 있는 거가 이제 오늘 들어간 거 보려고 그랬던 건데, 뭐, 무난하게는 올라가고 있고요. 좀 더 봅시다. 좀 더 보고. 기준선은 제가 만든 선이 아니라요. 뭐, 점상을, 이거 어떻게 차트 분석을 해요? 점상 갔는데, 점상 갔는 거 차트 분석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냥 이거예요. 뭐냐면, 이 음봉 있죠? 요게 뭐예요? 상승형 음봉. 상승형 음봉. 상승형 음봉이란 종가는 플러스인데, 종가는 플러스지만 음봉이 찍혔을 때를 우리가 상승형 음봉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상승형 음봉인 건데, 야, 어떻게 점상을 갔냐, 이거는. 요즘 이런 게 많다니까요. 자동차 부품에서.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아, 이런 걸 좀 해야 되나 이 생각도 요즘 많이 들어요. 이런 게 너무 눈에 많이 치여가지고. 기준선 일목균형표예요. 기준선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수피로 보면 여기 일목균형지표라고 돼 있죠. 요겁니다. 볼린저 밴드가 두 개가 돼 있냐? 하나 지우자. 이거 너무 이렇게 색깔이 옅어. 자, 이거는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저는 좀 진하게 보거든요. 뭐를요?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일목균형표인데요. 일목균형지표라는 거 다 있어요. 이렇게 선이 5개예요. 선이 5개인데 숫자는 전환선 9, 26, 26, 52, 26이에요. 이 기본 수치거든요. 저는 전환선을 안 봐요. 전환선 하이드 해놨죠. 안 봅니다. 기준선은 진하게 봐요. 저는 굵기 4로 해놨죠. 저는 기준선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니까. 선행스팬 1, 2는 구름대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름대. 선 2개 사이가 구름이 되는 거거든요. 자, 후행스팬. 전 별로 중요하게는 안 봅니다. 이것도 지워야겠다. 하이드. 이렇게 됐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지금 전환선하고 후행 스팬을 지운 거예요. 어차피 후행은 잘 안 봐요. 그게 이평선하고 달라요, 여러분. 26일선이라, 그걸 26일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5일선과 11선과 21선과 61선은 각도가 어때요? 이게 약간 아날로그 형태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이 회색 기준선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디지털로 움직이지 않아요? 딱딱하게 이렇게? 각도가, 그쵸? 달라요, 이평선이랑 여러분. 그럼 일목을 왜 보겠어요? 일목을 안 보고 그냥 26일 이평선을 껴가지고, 반도체 아저씨 맨날 40일 검은선 하듯이 26일 검은선 하면 되겠네. 아니라고요. 달라요. 26일선이랑은 되게 다른 얘기입니다. 예. 선행스팬, 후행스팬 의미는요? 여기 구름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선행스팬 1과 2가 합쳐져서 요 사이가 구름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매물대라고 생각, 이거 무슨 교육방송도 아니고, 이거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1선 이게 친하니까, 여러분. 원래 이제 전문가들끼리 서로 까면 안 돼요. 불문율입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저는 그 형이랑은 친하니까. 친하니까 이런 농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농담이에요. 여러분. 이러고 뭐 이러지 마시고. 이 형 또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한 얘기를, 술자리에서 하더라고, 저한테. 야, 너는 뭐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하냐, 그래서. 아니, 그냥 1시간 반 동안 떠들려니까 할 얘기가 없어서 좀 했다. 뭐 이랬는데. 그럼 형은 안 하냐. 형도 별 쓸데기 없는 얘기 하던데, 자꾸. 이상한 얘기. 내가 뭐 운전을 못해. 저 운전 잘해요. 운전을 못한대요, 맨날.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옆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 탔어요. 옆에 타서 제가 막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그 운전하다가 빨간불, 파란불 안 보이는 사람 있나요? 다 보이죠? 빨간불, 파란불 다 보이잖아요. 그걸 옆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걸 또 미치겠어, 진짜. 옆에서 빨간불, 파란불 자꾸 그래요. 못 믿어온가 봐, 뭔가. 빨간불은 멈춰야지. 파란불 가야지. 이런다니까요. 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알지. 1차선으로 가. 지금은 2차선으로 가. 맨날 이래요. 와, 무슨 뭐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왜 그러냐고 자꾸. 불안하대요. 제가 운전하면. 옆에서 계속 쪼갈쪼갈. 더 붙여야지 이러고. 저 운전 잘합니다. 근데 좀 잘하고요. 지금 한 번도 사고가 난 저 무사고. 예, 운전을 무사고로 한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운전 못한다고. 운전 잘하니까 무사고겠지.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아시죠? 저 까는 거 아니고 친하니까, 서로 친하니까요. 뭐 딴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 같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정락이 형은 저한테는 이제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정도는 돼야 이경락 깔 수 있는 겁니다. 괜히 엄한 전문가들 이경락 대표 우리 형 까지 좀 마시고. 우리 형 까는 사람이 자꾸 있다는데 저 정도는 돼야 깔 수 있는 거예요. 나만큼 친해야 까는 거지. 뭐. 진짜 까는 거잖아요. 딴 사람들은. 저는 까는 게 아니라 친하니까 하는 소리고요. 야, 근데 바이오가 진짜 조금 더 내려오네요. 한미약, 와, 오름테라 9%. 오, 하루 정도 더 빠지면, 3일 하락은 받고 싶거든요? 내일까지 빠지면 받고 싶은데, 이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오늘은 어쨌든 안 봐요, 전 이쪽. 저전지, RT. 같이 방송해보라고요? 근데, 우리가 같이 해서 잘 된 적이 없어요. 저희 같이 해보려는 시도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정락 대표가 강연회 중독자예요. 강연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같이 하려는 시도를 몇 번 했죠. 강연회를 통해서. 강연회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이거는 힘만 빠지고 안 하는 이만 못한 사업이 되더라고요. 한 두세 번 했거든요. 강연회. 막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막 여기저기 전국 다녔었는데 힘들더라고요. 강연을 너무 좋아해요. 그 형은. 참고로 저는 강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방송에서는 이렇게 막 떠들죠. 이제 사적으로 만나도 잘 떠들거든요. 문제는 사람 많은 단상에 올라가면 전 약간 떠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샤이하거든요. 저는 원래 샤이해가지고 강연을 잘 못합니다. 그걸 고쳐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유튜브나 하고 요게 저는 좀 편해요. 요게 훨씬 편하고. 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덧 오늘도 이제 1시간 반 시간이 다 흘렀는데 저는 잠시 후 이제 5분 후 35분부터 이제 제 개인 유튜브에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별로기는 한데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너무 급하게 마음만 먹지 마시고요. 기회는 많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 5분 뒤에 제 개인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